자, 킥태부터 한번 보자. 자, 해밀, 지은, 조한, 스루, 유진, 정훈, 조한, 수빈, 동아, 채원, 준혁, 현석, 현석이 어디 갔냐? 자, 현우, 나 4점 맞췄어. 희승, 곱셈을 잘못했어. 겸이, 잘못한 게 어디 있는 아니, 10에서 0.5 원빈, 는 이거 나왔던 거. 태연, 10에 0.5 거 알아? 너 그렇게 썼어. 너 엄청 나한테 계산해서 5월 잘한 거. 자, 1번부터 그럼 한번 보자. 자, 1번은 이거 뭡니까? 여기에 점전하죠? 그죠? 점전하에서부터 A까지, B까지, C까지 요 전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 비율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데, 전위라는 것은 우리가 V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건 균일한 자기장에서인데, 지금 점전하기 때문에 점전하는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특정 지점 A점까지 거리를 R이라고 두면 이걸 R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전기장은 R제곱에 K의 Q가 되죠. 왜냐하면 전기력에서 전하량 Q만큼을 나누면, 그죠? 단위 양전에 대해서 받는 전기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전위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R분의 KQ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 값과 이 값은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자, 이 K는 뭡니까? 비례상수니까. 그렇고, 자, 이 Q는 뭡니까? 이 Q는, 자, 요 점전화 Q일까요? A점의 Q일까요? 얘의 Q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전부 다 단위 양전화 1쿨롱을 다 둬봤을 때, 그죠? 이렇게 둬봤을 때 이쪽으로 받는 전기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들에 대한 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위는 무엇에 반비례한다? 거리 R에 반비례한다. R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3이기 때문에 R 값이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전위는 반비례하니까 어떻게? 또 3대 2대 1 써라. 응? 그러면 안 되죠.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 자, 요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6대 3대 2. 됐죠? 반비례를 아직 그냥 순서만 바꾸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뭐, 이거는, 간단합니다. 대전입자 Q가 전이 V만큼 받는다. 라고 하면, 1을 받는 거예요, 1을. 1W가 QV만큼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가속이 돼가지고 생긴 에너지가 얼마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기 만약에 정지하고 있던 전하가 있는데 이쪽으로 전이 V만큼 받아가지고 여기로 오면은 얘는 정지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빠르기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지하면은 이때 속력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QV를 받았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생겼다?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 v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는 n분의 2qv의 제곱권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3번은 좀 학생들이, 낚인 학생들이 있던데.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그죠? 지금 A, B, 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직각이고. 자, 여기에서 A와 C 사이의 전위, 여기와 여기에 전위 차이, 이걸 물어봤어요. 전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거는 균일한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V는 1이 하시면 됩니다. 1이 하면 되는데 왜 이 문제를 냈느냐? 등전이면을 알아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A에서 C라고 하니까 이 거리를 계산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뭡니까? 등전이죠. 그죠? 그럼 결국 A에서 C까지 전위차를 구하라는 거는 B에서 C까지 전위차를 구하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10으로 주어져 있고, 자, 요게 얼마로 주어져 있죠? 40cm니까 0.4 미터로 넣어야 됩니다. 단위 보면, 미터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4볼트가 됩니다. 볼트는 뭐죠? 볼트는 뭘 줄인 거예요? 쿨롱 나오고 난리 났다. 줄퍼 쿨롱이에요. 쿨롱퍼. 줄퍼 쿨롱이죠. 볼트 볼 때마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이거잖아. 이게 뭐? 줄. 이게 쿨롱. 그지? 쿨롱 퍼 세크 줄여서 뭘로 씁니까? 뭘로 쓰죠? 암페어. 그렇게. 자, 4번 봅시다. 4번. 4번은 거의 다 맞춘 것 같던데. 자, 요거 100V의 전위차에서 1쿨롱 이동시키는데 한 일은 요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당연히 100줄이겠죠. 100줄. 100줄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걸로 만약에 1kg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몇 미터까지 들어 올리겠느냐? 그러면 이걸로 계산한 게 100줄인데 그 100줄만큼의 일로
질량 1, 가속도, 중력 가속도 10, 높이 h로 했을 때 이 h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10m입니다. 알겠죠? 즉, 요 QV가 mgH와 같다. 요걸 이용한 거야. 요거. 됐지?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464페이지 가보세요. 축전기입니다. 축전기를 배운 적이 있나?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선행을 한 사람들은 이제 배웠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걸 겁니다. 그죠? 자, 축전기. 무슨 뜻일까? 축전기. 전하를 모으는 장치입니다. 전하를 모으는 장치예요. 전하를 모은다라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를 모은다라는 말과 같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배터리가 되고, 그리고 회로 안에서도 이 축전기가 군데군데 사용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항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류 회로로 가면은 이 축전기랑 코일이랑 저항이랑 이런 것들을 이용한 회로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축전기는 축전기만으로도 되게 중요하고요. 회로에서 쓰이는 소자로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일단 전기를 모으려면, 그죠? 전기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보통은 우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정전기 유도 현상 또는 그걸 가지고 접지를 시켜서 전자를 모은다든지, 그죠? 그럼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 텐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어떤 금속판에 플러스로 이렇게 표면을 채우는 전하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 금속판에 플러스를 무한히 채울 수 있을까? 플러스 전하라는 걸 무한히 채울 수 있을까요? 플러스끼리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반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를 무한정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만 둬갖고는 모으기가 힘들어. 그래서 뭘 이용하느냐 하면, 자, 여기 판이 이렇게 있고, 이 판이 하나 더 이렇게 딱 갖다 놔가지고, 이쪽에 플러스를 모으면 반발력 때문에 얘네들이 사라지려고 해요. 나가버리거나 들어오거나 해서 중성으로 만들어지려고 해요. 그게 이제 방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를 모으는 걸 충전. 그 다음에 이 전하들이 빠져나가고 중성화되는 걸 방전이라고 해요. 방전. 그런데 요것을 갖다가 딱 붙잡아 두면 오랫도록 모아둘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모아가지고
일정한 간격을 딱 유지시켜 놓으면 얘네들이 도망을 못 갑니다. 왜? 얘네들이 잡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이용할 거냐 하면 이렇게 두 개의 극판을 이용한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충전이 되어 있어도 어떻다? 금방 중성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모으긴 모아도 금방 방전이 된다. 자,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이제 전기 용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기 용량을 물에 비유해서 잘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일단 먼저 보고 갑시다. 자, 거기 물이 이렇게 컵에 이렇게 있죠. 그죠?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전기 용량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전기 용량이라는 건 뭐냐면, 자, 물을 여기다 이렇게 붓습니다. 부으면 물을 갖다가 뭘로 얘기할 거냐 하면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전하량.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을 많이 모으면 전하량이 많이 모인 형태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요 바닥면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좀 좁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긴 애들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물을 채웠다라고 했을 때 모인 양이 다르죠? 맞나요? 우리는 전하를 모으는 게 지금 목적인데, 그 전하를 모으는 양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날 수가 있느냐 하면 요 단면적 있죠. 단면적. 자, 단면적. 그릇에서는 단면적. 요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결정이 납니다. 무엇에 의해서? 자, 요 물의 높이 있죠. 높이. 요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단면적과 높이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물의 양이 결정나네요. 그죠? 물의 양이 결정난다는 것은 바로 전하량 Q가 결정난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면 자, 단면적은 실제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전기 용량이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높이 있죠. 요게 무엇에 비교가 되느냐 하면 전위입니다. 전위. 자, 이 얘기예요. 물은 우리가 비유할 때 수압이 있었죠. 수압을 무엇에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까? 전압으로 비교를 했었잖아. 전압은 전이 찹니다. 그죠? 그러면 물의 높이라는 것은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이 그릇에 물을 붓는데 요 높이의 물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디까지 차겠습니까? 물론 이 물은 줄어들겠죠. 근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치면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결국 이 물의 높이도 점점점 올라가서 어디까지 차겠다? 여기까지 차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건전지의 전압, 전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건전지의 전압, 전위와 동일한 수준까지 채워질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높이는 둘 다 요 통도 여기까지 찰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달라? 단면적이 달라. 그래서 결국 물의 양은 이쪽이 훨씬 커지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하량이고 여기가 전압일 때 전압이 점점 커지면 전압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 뭐야? 물의 높이가 커지는 거죠. 전하량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가 같네. 그죠? 그래서 둘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예요. 얘한테도 그렇고 얘한테도 그렇고. 그러나 뭐가 달라? 단면적이 다르죠. 즉 전기 용량이라는 비례 상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와 V는 비례 관계에 있는데 그 비례 상수를 뭘로 잡았느냐? 전기 용량 C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Q는 C, V.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Q는 CV다. 자, 이게 뭐라고? 전하량. 그 다음에 C가 전기 용량이다. 전기 용량. 요거 모르면 이제 얘기 안 돼. V는 전위입니다. 전위. 전위. 자, 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Q는 CV. 그럼 이제 C가 도대체 뭐냐? 정확하게 뭐냐? 이 C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465페이지 쪽 가면은 이제 전기 용량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을 거야. 자, 전기 용량 C는 뭐냐면 요 C. 자, C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전기 용량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축전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판으로 생긴 것도 있고 원통으로 생긴 것도 있고 구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그런 기하학적인 모양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 이렇게 평행판으로 생긴 축전기만 배울 거야. 평행판으로 생긴 축전기만. 이렇게 생겼을 때 아까 이쪽에 플러스가 쫙 모이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쫙 모여서 서로 전기력을 딱 잡아가지고 그죠? 어디 도망 못 가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실컷 모아놨는데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 모아둘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자,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S는 이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단면적. 자, S는 단면적. 자, 그 다음에 이 S다라고 하면 D는 뭐냐면 두 극판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 됐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읽어요 이거? 엡실론, 그죠? 엡실론, 뭐 입실론, 뭐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스 문자죠, 그죠? 소문자 입실론. 자, 요건데 요건 뭐냐면 요 극판과 극판 사이에 어떤 물질로 차 있겠죠? 진공일 수도 있고 공기로 차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물질로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물질의 뭐다? 유전율이다. 극판 사이에 들어있는 물질의 유전율. 자, 유전율 뭐라고 했어요? 유전율. 기억납니까? 어디에서 나왔었어? 이거. 유전분석 할 때 나왔죠?
정전기 유도 현상 중 하나인 이제 정전기 유도는 보통 도체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부도체에서 일어나면 특별히 유전 분극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어요? 분자 구조에서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 얘에 영향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실제 전자들이 완전히 어디론가 이동하지는 않는다. 분자 구조 내에서 재배열될 뿐이다. 그런데 그게 다른 분자에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이게 물체면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면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생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동일하게 생긴더라. 그런 거였죠. 그래서 자, 이 물질이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배열 잘 하느냐 그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야. 유전율. 여기에서는 유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 사이에 어떤 물체를 넣어가지고 축전기의 효과를 훨씬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유전율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식도 외워야 되겠죠. 자, 이게 뭐라고요? 전기 용량입니다. 전기 용량. 우리 물을 모을 때 물그릇의 바닥면의 면적과 같은 의미의 그런 녀석이다. 높이를 아무리 높게 하더라도 바닥면이 굉장히 좁으면은 물의 양이 적겠죠. 그런 것과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요 전기 용량은 보시면 이 면적이 넓으면 왜 좋을까요? 면적이 좁게 되면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여기 차곡차곡 쌓일 때 더 들어오게 하기 힘들겠죠. 맞나요? 왜? 청력이 작용하니까 여기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면적이 넓게 되면 그만큼 잘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빈 여유 공간이 많아서. 알겠죠? 그 다음, 요게 작을수록 좋다. 작다라는 건 뭐야? 자, 여기 만약에 이쪽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얘네들 다 튕겨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죠? 서로 청력을 작용하니까. 근데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작용을 해주면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걸 얘네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그죠? 얘네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멀면 전기력이 약해지죠? 그죠? 얘네가 가까우면 전기력이 세지죠? 즉, 전기장이 세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얘네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잘 붙잡혀 있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전기 용량은 D분의 S,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거기에 여러분들은 체크를 어디에다 좀 해두면 좋으느냐 하면 그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기 용량은 축전기 극판의 크기, 그 다음에 모양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 극판 사이 거리, 극판 사이에 있는 물질의 종류, 요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의 단위는 얘의 단위는 뭐예요? 얘의 단위는 쿨롱이죠. 얘의 단위는 볼트죠. 얘의 단위는 뭐냐? 얘의 단위는 페럿입니다. 페럿. 자, 요거는 F라고 쓰고요. 뭐라고 쓰는다? 페럿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페럿이라는 값은 C는 V분의 Q잖아. 그러면 쿨롱 퍼 볼트잖아요. 1 쿨롱 1 볼트
요거에 의해서 모아둘 수 있는 전기 용량을 얘기하는데 이 값이 페럿인데 이 페럿이 보통 때 굉장히 커요. 알겠어요? 실제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값들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문제에서는 단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자, 요거 뭐라고 했죠? 마이크로페럿. 자, 요거는 나노페럿. 요거는 피코페럿. 요런 정도의 값을 씁니다. 요건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정도의 작은 단위로 씁니다. 실제로는. 자,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466페이지 잠시 가보세요. 자, 여기 비유전율이라는 거 나오죠? 비유전율. 여기 하나. 자, 비유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전 상수를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입실로 R이 뭡니까? R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율이죠, 비율. 그래서, 유전율의 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지금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유전 상수라고 쓰고요. 요걸, 요렇게 씁니다. 뭐예요? 그냥 K자죠? K자인데, 요거 그리스 문자에서는 요걸 카파라고 해요. 카파. 카파. 자, 책에 이걸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걸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문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재에서 요런 상수 형태로 표현하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여기 만약에 전화를 모았습니다. 자, 여기도 전화를 모았어요. 전화를 모으고, 그 다음에 전원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텐데, 떼버렸어. 떼버리면, 자, 얘의 전기 용량을 C0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진공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자, 전기장이 이렇게 걸리겠죠? 맞나요? 요걸 E0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로. 자,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전하량이, 이거 하나 물어보고 가자. 얘들아, 자, 이 플러스 Q만큼, 여기는 마이너스 Q만큼 모여 있어요. 그럼 이 축전기에 모인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0입니까? Q입니까? 2Q입니까? 얼마예요? 모인 전하량은 0이에요? Q예요? 2Q예요? 얼마? 이건 얼마? 0? 0인 것 같아요? 얼마죠? Q입니다. Q만큼 모인 거예요. 알겠죠?
EQ 아닙니다. 0도 아니고. 자, 여기에서는 전화량이 그러면 얼마 모인 겁니까? Q0만큼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떤 유전체를 넣었어요. 유전체를 여기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유전체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잘 보세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자, 유전체를 끼워 놓으면 이 전화량이 변할까, 안 변할까? 어떤 물질을 끼워 넣었어요. 도체는 아니야. 도체가 되면 이동해버리죠. 그죠? 자, 전에 이거 얘기해 준 적 있죠? 도체가 있으면, 도체는 전기장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자, 이렇게 걸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동하면서, 여기 내부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죠? 0이 되면 더 이상 안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등전이면이 형성된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유전체이기 때문에 유전체는 유전 분극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E가 0이 될 때까지 안 움직입니다. 물질마다 달라요. 유전체 종류에 따라서 이걸 상쇄시키는 정도가 큰 녀석도 있고 작은 녀석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유전체를 넣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는 전기장 그대로 유지되죠? 근데 여기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쇄가 되어버리겠죠? 그 다음 여기도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상쇄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봐봐. 요때에 전기 용량은 바뀔까 안 바뀔까? 전기 용량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응? 어떤 다른 값이 바뀌겠죠? 왜? 얘랑 얘는 같지만 요게 달라졌으니까, 그죠? 어떤 C 값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화량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전화량은 이미 모인 상태에서 회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죠. 충전시켰다가, 그죠? 코드 딱 빼가지고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전되는 배터리가 전화량이 변동이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Q라고 볼 수 있는 것은 Q0가 될 거야. 맞아요? 그렇겠죠? 여기 모여있는 전화량은 처음하고 똑같다. 자, 전기장은 어때요? 전기장. 변해요, 안 변해요? 전기장 변하니, 안 변하니? 전기장 봐봐. 여기 4개에서 2개를 변했네. 변하죠? 그래, 변한다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아이고, 이상한 걸 그냥 힘들어가지고 죽으라고 하네. 자, 봐봐.
여기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요거 가지고 이제 다 얘기를 할 거야. 요거 놓치면 조금 빡빡해질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전화량, 전기 용량, 그 다음에 전기장이 걸려있는 어떤 축전기에 유전체를 끼워 넣었더니 전기 용량이 바뀌고 전기장이 바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앞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 자, 요거 비유전율 자, 이게 어디에 나왔었냐면 451페이지에서 한번 나오긴 했거든요. 451페이지 가시면 이 비유전율이 잠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자, 이 비유전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무엇에 대해서 비교를 하느냐. 당연히 유전율 비교인데 진공의 유전율에 대해서 어떤 유전체의 유전율을 비교하겠죠. 맞나요? 이걸 비교하는 건데 자, 이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자, 우리 전기장은 식이 어떻게 됐더라? 전기장 읊어봐라. R 제곱분의 K의 Q였죠. Q1, Q2는 F죠. 힘이죠. 전기장. 근데 이 K가 뭐였어요? K가 4파이 이프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의 Q였죠. 무슨 뜻이냐면 전기장과 유전율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면 자, 여기서 보세요. 진공의 전기장 그러면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기장은 이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자, 여기랑 여기 사이 거리가 뭐야? D라고 하면 얘도 D라고 하면 하나 없잖아. 자, D를 곱해 봅시다. 자, 그럼 이건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같아요? ED. ED가 뭐였어요? V였죠, V. 그죠? 전위차였죠? 그럼 이 V고 여기는 V0네? 그죠? 자, 요건 뭘로 정의되느냐? 자, 여기에서 V는 C분의 Q죠? C분의 Q. 자, 전기 용량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자, C0분의 Q0가 되겠죠? 자, 앞쪽 거. 그지? 밑에 거는 이쪽 걸 이용하면 되겠죠? C분의 Q인데, Q가 Q0과 같잖아. 그지? 자, 이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약분되니까, C0분의 C가 되네요. C0분의 C. 자, 비유전율은, 봐봐, 요 비유전율, 입시론 R은, 자, C0분의 C. 맞죠? 그죠? 그래서, 결국 C는 입실론 R에 C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값이다. 그런데 자, 그러면 전기 용량이 진공일 때보다 유전율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값일 것 같아요? 요 값이잖아. 진공의 유전율이 1일 때 얘네들은 1보다 커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보다 큽니다. 그래서 결국 커지네요. 뭘 넣으니까 커져요? 유전체를 사이에 집어넣으니까 전기 용량이 커지네요. 전기 용량이 커진다는 것은 축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전하량은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터리 부분 있지요. 옛날에는 최대한 이렇게 가깝게 붙이려고 했거든. 너무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방전돼 버려요, 서로. 전압이 커지면. 그죠?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가 어느 정도까지만 줄여놓고 그 사이에 유전 물질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유전율이 좋은 걸로. 유전율이 좋은 걸로 채우면 전기 용량이 커져요. 전기 용량.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자, 보세요. 여기는 저번에 선생님이 전기 처음 들어올 때 얘기했듯이, 공식 유도는 대학 가서 하면 된다. 다 미적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식은 여기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배우는 장마다 나오는데, 그 공식을 사용을 하려면 이해를 못하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내용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여기 봐봐. 이거를 갖다가 지금 건전지를 떼놓고 생각했는데 건전지를 연결한다고 생각할게. 자, 건전지를 연결해줄게.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이차 V라고 하면 여기는 전이차가 얼마가 나야 돼? 여기는 전이차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들아, 이게 충전 중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죠? 회로에 충전 중일 때는. 근데 완충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전이차가 난다는 얘기예요?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안 난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등전이면이 돼요. 알겠어요? 등전이면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차이도 V만큼 전이차가 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 요게 딱 충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전체를 넣어가지고 회로에 걸리게 한번 해보자. 네? 똑같이 해서 자 여기에 전이차 V고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태였는데 여기에다가 유전 물질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유전 물질을 이렇게 넣었다. 자 여기에 V는 D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V는 여기도 V가 걸려야 되겠지? 그지? 그럼 V는 1인데 D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러면 여기 유전체에 넣는다고 해도 이 E는 동일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쪽에서 이 그림을 그대로 일단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유전체 넣었더니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만 걸리죠. 그죠? 그럼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건전지가 연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하고 이쪽에서 뭐가 같아야 돼? 전기장이 같아야 돼. 전기장 같니? 같아요? 그림상으로? 안 같죠? 전기장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하나 그려주고, 그죠? 여기다가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그려주면 하나 둘 셋 넷 선이 4개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전기장이 여기랑 여기 있게 같지요? 자, 같게 그려놓고 보니까 얘는 플러스가 몇 개? 4개죠? 여기서 보니까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늘어났지요? 실제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더 그리긴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전기장이 같아지니까 전하량이 커지네요. 맞나요? 결국 이 얘기입니다. 유전체를 집어넣으면